경기도 용인 외곽에서 살아가던 74살의 김성철 씨는 이웃들 사이에서 부러움을 사던 분이었습니다. 매일 새벽같이 일어나 작은 텃밭을 가꾸고 고혈압 진단을 받았음에도 정기적인 운동과 건강식으로 하루하루를 정성껏 살아왔습니다. 병원에서도 그의 건강 상태는 나쁘지 않다고 했고 가족들도 안심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봄날 아침, 김성철 씨는 여느 때처럼 텃밭에서 물을 주던 중 갑작스러운 어지러움을 느끼며 쓰러졌고 급히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뇌출혈로 생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가족과 이웃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평소 누구보다 건강한 삶을 살아온 그가 어쩌다 이렇게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걸까요? 건강을 위한 노력이 부족했던 것도 무리한 생활을 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모두가 믿기 어려운 일이었고 남겨진 가족들에게는 큰 슬픔으로 남았습니다. 그의 죽음은 많은 사람들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아무리 건강한 사람이라도 나이가 들면 조심해야 할 순간이 있는 것 아닐까? 특히 하루를 시작하는 아침 시간에 어떤 행동을 하느냐가 생명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아침에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위험한 습관 3가지와 반대로 건강을 지켜주는 좋은 습관 3가지, 그리고 이른 이후 인생을 더욱 건강하고 길게 살아가기 위한 4가지 비결까지 차근차근 함께 알아보려 합니다. 당신이나 당신의 부모님 혹은 가까운 이웃의 삶에 꼭 필요한 정보가 될 수 있습니다. 조용히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성철 씨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의 일상은 많은 고령자들과 크게 다르지 않았고 바로 그 점이 우리 모두에게 더 깊은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김성철 씨는 매일 아침 공복 상태로 텃밭에서 몸을 움직이는 일을 습관처럼 해왔습니다. 본인은 그것이 건강을 위한 좋은 행동이라고 믿었고 실제로 오랜 세월 큰 문제 없이 지내왔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몸은 젊을 때와 같은 방식으로 반응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종종 잊고 살아갑니다. 아침에 잠에서 막 깨어난 직후의 몸은 매우 민감한 상태입니다. 밤새 휴식을 취하는 동안 심박수와 혈압은 낮아지고 혈액의 흐름도 느려집니다. 이때 공복 상태에서 갑자기 몸을 많이 움직이거나 힘을 쓰게 되면 교감신경이 급격히 자극을 받아 심장이 빠르게 뛰고 혈압이 짧은 시간 안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특히 70이 넘은 고령자의 경우 혈관의 탄력이 이미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변화는 몸에 큰 부담이 됩니다. 공복 운동이 위험한 이유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밤새 수분 섭취가 없는 상태에서 아침을 맞이하면 혈액은 상대적으로 끈적해지고 작은 혈관에도 부담이 커집니다. 이 상태에서 무리한 움직임이 더해지면 혈관 안쪽에 쌓여있던 불안정한 물질이 떨어져 나가 혈류를 막을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이것이 바로 아침 시간대의 뇌출혈이나 심장 문제의 위험이 높아지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김성철 씨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을 수 있습니다. 그는 텃밭 일을 가볍게 여겼지만 공복 상태에서의 반복된 움직임은 몸에 보이지 않는 부담을 조금씩 쌓아왔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는 아침 운동 전에 간단한 에너지 보충이 필요합니다. 바나나 반 개나 검은콩 두유 한 잔, 저지방 요구르트처럼 소화가 쉬운 음식만으로도 몸은 훨씬 안정적인 상태에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아침 운동은 분명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공복 상태에서의 무리한 활동은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운동의 목적은 기록이나 성과가 아니라 안전과 지속성이라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아침에 공복 상태로 몸을 움직이는 것이 위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이해했다면 그 다음으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습관이 있습니다. 바로 잠자리에서 일어나는 방식입니다. 김성철 씨 역시 평소 알람이 울리면 곧바로 몸을 일으켜 세우는 편이었습니다. 특별히 어지럼증을 느낀 적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이 행동이 위험하다고는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고령자에게는 이 평범한 습관이 큰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사람의 몸은 잠을 자는 동안 자연스럽게 휴식 모드로 들어갑니다. 혈압은 낮아지고 심박수도 느려지며 혈액은 비교적 천천히 순환합니다.
이 상태에서 갑자기 몸을 세워 앉거나 바로 일어서게 되면 뇌로 가는 혈류가 순간적으로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이를 기립성 저혈압이라고 부르며 이른이 넘은 고령자에게서 특히 자주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기립성 저혈압이 무서운 이유는 단순한 어지럼증에서 끝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순간적인 시야 흐림이나 균형 감각 상실로 인해 넘어질 수 있고, 고령자의 경우 작은 낙상도 골절이나 장기 입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허리와 무릎, 고관절은 나이가 들수록 회복이 느리기 때문에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김성철 씨처럼 평소 건강하다고 느끼는 사람일수록 이런 위험을 가볍게 넘기기 쉽습니다. 아침에 안전하게 몸을 깨우기 위해서는 단계가 필요합니다. 먼저 눈을 뜬 후 바로 일어나지 말고 침대에 누운 채로 1분 정도 호흡을 고르며 몸의 상태를 느껴야 합니다. 그 다음 팔과 다리를 천천히 움직이고 발끝을 가볍게 흔들어 혈액순환을 돕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 후에 몸을 옆으로 돌려 천천히 일어나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잠시 쉬어야 합니다. 이때 따뜻한 물 한 컵을 마시면 밤새 부족했던 수분을 보충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몸이 안정되었다는 느낌이 들면 주변 가구나 손잡이를 이용해 천천히 일어서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 짧은 과정은 몇 분도 걸리지 않지만 하루의 안전을 지켜주는 중요한 준비 시간입니다. 아침을 서두르지 않는 것, 이것은 나이가 들수록 더 필요한 지혜입니다. 몸이 깨어날 시간을 존중해주는 작은 배려가 큰 사고를 막아줄 수 있습니다. 아침에 천천히 일어나는 것의 중요성을 이해했다면 이제 하루를 시작하며 마주하는 또 다른 순간에 대해 생각해 볼 차례입니다. 바로 화장실에서의 습관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화장실로 향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과라고 말합니다. 사실 이는 매우 좋은 생체 리듬이지만 문제는 그 과정에서 무심코 힘을 너무 주는 것에 있습니다. 김성철 씨도 늘 같은 시간에 변을 보는 습관이 있었고 그 시간이 짧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가족이 전한 바 있습니다. 고령자에게는 화장실에서의 작은 습관 하나가 심각한 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위험한 것이 과도한 힘주기입니다. 의료 전문가들은 이를 발살바 효과라고 부릅니다. 힘을 주어 배변하려 할 때 가슴 안쪽 압력이 높아지며 이로 인해 심장으로 가는 혈류가 순간적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이때 혈압이 급격히 떨어지거나 심장 리듬이 불안정해져 어지럼증, 실신, 심한 경우에는 심장마비나 뇌졸중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특히 공복 상태이거나 아직 몸이 완전히 깨어나지 않은 아침 시간에는 이런 현상이 더 쉽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한 화장실에 휴대폰이나 책을 들고 들어가 장시간 앉아있는 습관도 문제를 악화시킵니다. 앉은 자세가 오래 지속되면 직장과 항문 주변 혈관의 압박이 가해져 혈액순환이 방해받고 이는 치액이나 직장 질환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아침에 일어나면 미지근한 물을 한 컵 마셔 장을 부드럽게 자극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무리하게 힘을 주기보다는 자연스럽게 배출되도록 기다리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셋째, 화장실에 책이나 휴대폰을 가지고 들어가는 습관은 피하고 되도록 짧은 시간 안에 마무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처럼 사소해 보이는 배변 습관 하나에도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은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작은 무리가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건강을 지키는 아침은 화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조심스럽고 부드러운 시작이야말로 가장 강한 예방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아침의 3가지 위험한 습관은 대부분 우리가 무심코 반복해온 행동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아침에 의식적으로 좋은 습관을 실천한다면 하루 전체의 건강 상태를 크게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김성철 씨의 안타까운 사례를 교훈 삼아 이번에는 아침을 건강하게 시작하는 데 도움이 되는 3가지 좋은 습관을 소개하려 합니다. 첫 번째는 아침에 얼굴과 머리를 부드럽게 마사지하는 것입니다. 잠에서 깬 직후 몸이 아직 완전히 깨어나지 않았을 때 손끝으로 얼굴과 두피를 천천히 자극해주면
뇌로 가는 혈액순환이 개선되고 신경계가 안정화됩니다. 이마 중앙에서 관자놀이 방향으로 둥글게 마사지하고 눈 아래와 볼, 턱선까지 천천히 쓸어내리면 얼굴 근육의 긴장을 풀어주고 정신적인 이완 효과도 얻을 수 있습니다. 고령자일수록 이런 작은 자극이 하루의 컨디션에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두 번째는 매일 일정한 시간에 배변하는 습관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앞서 언급한 배변 시 주의사항과 함께 몸이 기억하는 시간대에 화장실을 찾는 습관은 장 기능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아침은 신체가 가장 배출에 적합한 시간대이며 이 시간을 놓치면 변비가 지속되거나 장내 독소가 쌓이는 등 전반적인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고령자의 경우 규칙적인 배변 습관은 정신적인 안정감도 가져다 줍니다. 세 번째는 건강한 아침 식사를 제때 챙기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시간이 없거나 입맛이 없다는 이유로 아침을 거르곤 하지만 고령자에게 아침 식사는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에너지 원천입니다. 특히 기름지고 자극적인 음식은 피하고 소화가 잘 되면서도 영양이 풍부한 음식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미죽 한 그릇, 반숙 계란, 검은 깨 두유, 바나나 반개처럼 간단하지만 영양이 골고루 담긴 음식이 이상적입니다. 아침을 어떻게 시작하느냐는 하루를 어떻게 살아가느냐와 직결됩니다. 고령자의 아침은 조급함보다 섬세함이 필요하며 몸과 마음 모두를 부드럽게 깨우는 습관이야말로 건강한 노년을 위한 첫걸음입니다. 건강한 아침 습관을 통해 하루를 안전하게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듯 이른 이후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느냐 역시 건강과 직결됩니다. 김성철 씨는 일상 속에서 규칙적인 식사와 운동을 실천했지만 몇 가지 오래된 생활 방식은 바꾸지 못한 채 유지해왔습니다. 오늘은 그런 삶의 방식 중에서 특히 장수에 영향을 주는 두 가지 중요한 조언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복잡한 생활 습관을 단순하게 바꾸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많은 일을 해내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무리하지 않고 지속할 수 있는 좋은 습관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흡연, 잦은 음주, 밤늦게까지 TV를 보는 생활은 젊을 때는 큰 문제가 되지 않더라도 고령기에는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흡연은 폐기능 저하뿐만 아니라 혈관을 수축시켜 심혈관 질환을 유발하며 과도한 음주는 간 기능 저하, 기억력 감퇴, 위장 장애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이런 나쁜 습관을 갑자기 끊는 것이 어렵다면 먼저 더 건강한 행동으로 자연스럽게 바꾸는 것이 좋습니다. 매일 1시간씩 산책을 하거나 간단한 체조를 통해 몸을 움직이고 잠들기 전에는 음악을 듣거나 조용히 책을 읽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처음엔 작게 느껴질 수 있지만 하루하루 쌓이다 보면 삶의 질을 눈에 띄게 높여줍니다. 두 번째는 마음의 짐을 덜어내는 연습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은 자녀 걱정, 경제적인 고민, 미래에 대한 불안 등 다양한 생각들로 인해 마음이 복잡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런 무거운 생각을 내려놓고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주변을 돌아보면 함께 웃을 수 있는 이웃, 햇볕 좋은 산책길, 따뜻한 차 한 잔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생활과 단순한 마음은 복잡한 세상에서 오래도록 건강하게 살아가는 열쇠입니다. 김성철 씨의 삶을 되짚어보면 우리가 조금만 삶을 가볍게 만들 수 있다면 인생의 마지막까지 더 따뜻하고 평화롭게 걸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생활을 단순하게 바꾸고 마음을 가볍게 만드는 것이 장수를 위한 첫걸음이라면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식사와 운동입니다. 김성철 씨 역시 식사 시간을 일정하게 지키려 노력했지만 가끔은 입맛을 이유로 기름진 음식을 즐기기도 했고 젊은 시절의 습관대로 운동 강도를 조절하지 못했던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이른 이후의 식습관과 운동은 단순한 건강관리가 아니라 생명과 직결된 중요한 요소입니다. 먼저 식사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위와 장의 기능이 약해지기 때문에 음식을 고르고 조리하는 방식에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나치게 자극적이거나 기름진 음식은 소화를 어렵게 하고
체내 염분과 지방의 축적을 유발해 고혈압, 당뇨, 심혈관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한국에서는 아침에 부침개나 찌개처럼 기름 많은 음식을 드시는 어르신들이 많은데 이는 몸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대신 나물, 된장국, 미역국, 현미밥처럼 부드럽고 소화가 쉬운 식단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에 바나나나 찹쌀떡 같은 간단한 간식도 에너지를 보충해 주는데 도움이 됩니다. 또 음식을 한 번에 많이 먹기보다는 하루 세 끼를 규칙적으로 정해진 시간에 나누어 먹는 것이 위장에 더 부담이 덜 갑니다. 이것은 단순한 식사법 같지만 고령자의 삶의 질을 결정짓는 중요한 원칙입니다. 다음은 운동입니다. 많은 분들이 운동은 무조건 많이 해야 좋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이른이 넘은 이후에는 운동의 강도보다 지속 가능한가가 더 중요합니다. 무리한 등산이나 빠른 속도의 조깅은 관절이나 뼈에 무리를 줄 수 있고 낙상의 위험도 동반합니다. 실제로 노인의 골절 사고 중 상당수가 운동 중에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걷기처럼 부드럽고 천천히 할 수 있는 운동이 가장 좋습니다. 가까운 공원이나 동네를 하루 20, 30분 걷는 것만으로도 혈액순환을 돕고 심폐기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걷기는 혼자서도 쉽게 할 수 있으며 스트레스 해소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식사와 운동을 단순하게 하지만 정성을 담아 꾸준히 실천한다면 건강은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김성철 씨가 남긴 삶의 흔적 속에서 우리는 그런 지혜를 배울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김성철 씨의 안타까운 이야기를 통해 아침의 위험한 습관, 건강을 위한 좋은 실천들, 그리고 이른 이후 장수를 위한 삶의 방식까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와서 습관을 바꾸는 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 그러나 김성철 씨처럼 평생 건강을 지켜온 분도 작은 습관 하나로 예기치 않은 위기를 맞이했듯이 오늘의 작은 변화는 내일의 안전과 평화를 만들어줍니다. 우리가 나이 들어 살아가는 매일은 예전보다 더 느리고 조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는 더 많은 의미와 가치가 담겨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잠시 눈을 감고 몸을 느끼는 여유, 따뜻한 물 한 잔으로 속을 달래는 부드러움, 얼굴을 쓰다듬으며 하루를 시작하는 고요한 시간, 그리고 간단하지만 정갈한 아침 식사와 가벼운 산책, 이 모든 것이 모여 인생의 마지막 장면을 더욱 아름답고 건강하게 만들어줍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완벽한 실천이 아닙니다. 단 하루라도 내 몸을 배려하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내 마음을 살피는 여유가 커질수록 삶은 분명 더 평온해지고 의미 있어집니다. 김성철 씨가 우리에게 남긴 교훈은 크게 바꾸지 않아도 된다. 대신 매일 조금씩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조용한 삶이 오늘 당신의 삶의 따뜻한 울림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시 오늘 아침을 떠올려 보세요. 혹시 너무 급하게 일어나진 않았나요? 혹은 아침을 거르거나 무심코 힘을 주며 변을 보지 않았나요? 오늘 배운 것을 마음속에 담고 내일 아침부터 단 한 가지라도 바꿔보는 것은 어떨까요? 그것이 바로 건강하고 평온한 노년을 위한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셨다면 영상이 도움이 되었는지 댓글에 숫자 2를 남겨주세요. 혹시 더 알고 싶은 내용이나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0을 남기시고 말씀해 주셔도 좋습니다. 당신의 참여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소중한 시간을 내어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따뜻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